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경외와 공포, 조화와 수단 사이에서 인간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자연을 대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인간을 자연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 즉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졌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일 뿐이다. 그리고 18세기 인간 중심주의 관점을 잇는 철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1차적으로 자연 체계 안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배가 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입니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즉, 자율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며 인간은 자연 안에서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죠. 칸트는 우리에게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지만 동물 같은 다른 존재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칸트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무자비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칸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칸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그림입니다. 호가스는 동물을 학대하던 인물이 인간을 살해하는 범죄자가 되고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하는 서사를 담아 잔인함의 4단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는 칸트가 이야기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도 일치합니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주목한 의무론적 윤리를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비록 이성은 없지만 생명은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다 보면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에도 스며들어 인간의 의무인 도덕성의 실현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죠.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칸트는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필요한 간접적 의무이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